안녕하세요, 아이러브 이슈입니다. 너무 익숙한 투컷이죠. 4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왕따 주행으로 논란이 되었던 노선영 선수와 김보름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법원까지 갔고 결국 법원은 김보름 선수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왕따 주행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으며 역으로 노성현 선수가 김보름 선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배성재가 김보름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거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의 개요. 먼저 그 문제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노성현 선수를 약간 밀어줬죠. 네. 자, 노성현 선수는 떨어지면 안 되고 끝까지 붙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 명의 선수가 못 따라오죠. 여기서부터 못 따라오고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뒤처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걸로 저희가 기록이 카운팅이 되는데요. 있는 선수가 뒤처지는지 알려면 콜을 하기로 했는데 올림픽 경기 때는 사인을 안 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내가 체력이 딸려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실력이 좋은 니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콜을 줘서 소리를 지르기로 했는데 사인을 안 주니까 당연히 뒤에서 따라오는 줄 알고 있고 속도를 계속 유지한 거죠. 더 낸 게 아니라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같이 가자고 매달린 선수 한 명을 무시하고 둘이 독주를 해서 한 명을 왕따 바보 만들었다, 이렇게 깐깐한 국민 시민들한테 잘못 걸린 거죠. 특히 김보름 선수의 그 운명을 가른 단 하나의 인터뷰와 썩소. 저희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같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서 그래도 팀추월 연습을 조금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시합을 출전을 하게 됐는데 중간에 라프도 그렇고 되게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네, 이렇게 뒤에 조금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조금 아쉽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박지우 선수 중반까지 이 인터뷰로 인해서 건방지다, 괘씸죄까지 추가되어서 고의로 왕따를 시켰다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뒤떨어지는 한 명을 같이 안 갔다, 선수 자격을 박탈하라는 갬성 마녀 사냥이 60만 명이 동의를 얻고 60만 명입니다. 김보름 선수는 뇌파의 협찬도 끊기고 CF도 취소되고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이 정도로 단기간에 온 국민에게 욕먹는 건 진짜 저는 문희준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문희준은 뭐 2004년도에 이거 스마트폰도 없을 때고 와이파이도 없고 댓글 달려면은 뭐 PC방이나 집에서 직접 접속해서 카페나 이런데 들어가서 악플 달아야 되는데 2004년에 욕만 30만 개예요 지금 리뷰가. 거의 이 정도로 욕을 먹었는데 그때 국민들이 욕한 이유는 이렇게 보기 좋게 사이좋게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감히 실력이 뒤처진 지친 사람을 한 명만 뒤에다 두고 니들끼리 들어왔다 이건데요. 저렇게 온 국민에게 욕을 먹는 상황에서 김보름 선수는 며칠 뒤에 마음을 추스리고 개인 매스 스타트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냅니다. 생각해보면 60만 명이 나를 비난하고 내 선수 자격을 박탈하라고 서명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경기 화면을 한번 보면 마지막 곡선으로 박학이 나가고 있네요. 박학이 나가고 두 번째 김보름 가까이 나와 김보름. 자, 마지막 두 번째 들어왔어요. 선수 은메달, 박학이 나가 금메달, 그리고 네덜란드 판데르 베이던이 3위로 도착합니다. 마지막에 각축전이 엄청 치열했는데요. 결국 우승자는 박학이 나나, 김보름은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을 차지한 것 네덜란드의 아나우크 판데르 베이던 선수입니다. 1차부터 4차 때까지의 부상 여파를 종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겠습니다. 스하우턴 선수에서 그 자리를 하는데 이 다카키나 선수가 3000m, 5000m 주력 선수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매스에 출입을 해왔는데 그 작전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네요. 자, 김보름 선수가 큰 절을 올리는군요. 네. 태극기를 빙판에 내려놓고 관중에게 큰 절을 올리는 김보름 선수. 시상식에서는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사실 은메달이면 세계에서 2등한 건데 고개 팍 숙이고 울먹이면서 기뻐하지도 못하는 이 화면이 진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 화면은 웃지도 못하고 고개 푹 받고 울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배성재는 잘못했는가? 그럼 배성재의 최근 해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수 간 소송 판결이 나오면서 4년 전 SBS의 평창올림픽 중계를 소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튜브에 그때 당시에 전체 중계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파 중계는 없었고 그럴 의도를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은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관심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을 거라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요약하면 잘못한 건 없다는 건데요. 그럼 KBS와 MBC와 SBS의 당시 해설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KBS. 노성현 선수 참아줘야 돼요. 끌고 나서 뒤로 가면 좀 힘들거든요. 노선영 선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면 나머지 선수가 좀 더 끌어져서 체력을 더 안배하는 식으로 전략을 짰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MBC. 노선영 선수 끝까지 붙어야 돼요. 노선영 선수 끝까지 자신있게 레이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SBS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김보름 선수 기다려야 됩니다. 선수들이 쳐졌는데요. 노성현 선수가 뒤로 많이.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뒤에 선수들도 같이 조울하면서 호흡이 돼서 가야 되는데 이미 노성현 선수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팀추월 종목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3명의 사이가 크게 벌어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2명의 선수는 붙은 채로, 그리고 노성현 선수가 뒤에 멀찌감치 남은 채로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중계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데요. 국민 대다수는 이날 사실 태어나서 팀추월을 처음 보기 때문에 SBS를 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거 선수들이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례적인 행동을 한 거다, 아 그렇다면 이건 고의적인 왕따 주행이라고 느끼게 스토리를 짜준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기 직후에는 여자 팀추월 종목이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1조로 나왔는데 중반 이후에 노성현 선수가 많이 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수가 먼저 도착하는 팀추월에서 최악의 모습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선배로서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게끔 선수 지도자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중계가 아닌 다른 중계에서 한 번 더 팀추월을 언급을 해요. 지금 온 나라가 여자 팀추월에 이해할 수 없는 막판 한 바퀴 때문에 그 이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말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선배들, 빙상인 모두 다시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세워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선수들이 흩어져서 들어오는 일은 팀추월에서 아주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성재의 말과는 다르죠. 올림픽 경기에서만 찾아봐도 잦은 일이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독일팀 마지막 주자가 뒤처지다 못해 거의 엎어져서 피니시 라인에 들어왔으며 3, 4위 결정전에서 미국팀 세 번째 주자가 많이 뒤처져서 들어왔다. 막판에 흩어져서 들어오는 건 보통 선수들 기량이 들쑥날쑥한 하위권 팀에서 자주 일어나며 상황에 따라 메달권 팀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실제로 이게 법원에서 재판에서 어떤 걸 근거로 들었냐면 김보름과 박지우가 고의로 노선영을 따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체부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놨어요. 먼저 노선영 측은 한 번도 같이 훈련한 적이 없다는 거짓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법원에 주간 훈련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훈련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내가 차별받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의 팀추월 경기 이틀 전인 2월 17일 세 선수가 감독 코치와 모여 경기 내용에 대해 상의했으며 김보름 측은 경기 전날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노선영이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며 이를 입증할 사진과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을 했다. 다름으로는 노선영을 고의로 따돌렸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문체부는 감사 결과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고, 근데 반대로 노선영이 김보름한테 폭언과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김보름의 승소를 손들어줬어요. 결국 폭언을 했다는 거죠. 다른 뉴스에 따르면 김보름만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라 나도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후배들이 사실 확인서를 다 써줬어요. 그러니까 노선영은 후배들을 아주 엄하게 다루는 멋진 누나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김보름의 그 운명을 가른 그 인터뷰의 비웃음과 썩소, 이것은 고의였을까요? 아래 사진들을 보면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웃는 사람이에요. 항상 한쪽 입술을 올리고 약간 다른 사람한테는 기분 나쁘듯이 웃지만 이게 버릇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항상 이렇게 웃습니다. 솔직히 보기 조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냥 항상 이렇게 무서운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왕따 주행 논란의 노선영은 법원 판결에 항소를 했다고요.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판결이 뒤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